중목구조에 대한 프로그램 중에 지금 내력벽 안전확인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했고요. 근데 지금 이 집이요. 이 집이 단면도하고 인면도 이런 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 평면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벽이 있긴 한데 벽만으로 된 집이 아니고 이렇게 군데군데 기둥도 있는 데다가 특히나 단층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지붕에 보면 이렇게 그죠? 막대기와 같은 기둥, 석가래 이런 이제 길이 방향으로 삐쭉한 선형 부재들이 있어요. 이것도 나무로 만들 텐데 이 각각에 있는 부재들이니까 지금 기호도 벌써 시원, 뭐 지원 이러면서 부재 단위 부재의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것들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경고해목 구조하고 중목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붕 부분도 경고해목은 판으로 해결을 보는 거예요. 판으로. 바닥판도 슬라브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밀실하게 솔리드하게 다 친 것이 아니라 아주 세장한 그 2x4를 이렇게 촘촘히 놓고 그 위에 합판을 붙여서 판때기를 만든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건 눕히는 거예요. 바닥판으로. 그러니까 판으로만 만드는 집인 셈이죠. 사실은. 골판지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상으로. 그리고 박공지붕을 만들 때도 그렇게 쫑쫑 있는 그 2x4 부재를 놓고 양쪽은 아니고 한 판을 붙여서 어쨌든 그 떡판처럼 된 애를 이렇게 기울여서 만나게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기둥의 컨셉이 아니고 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우리가 지금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내력벽식 아파트, 그다음에 완룸 이런 것들과 구조 형식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만 다를 뿐이지 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 중목구조는 벌써 지금 그렇지 않은 부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제 한옥에서 보는 것처럼 대공이 있질 않나, 기둥이 서 있질 않나, 거기에 건너가는 보가 있지 않나. 지금 요 박공지붕처럼 생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지붕 이제 도를 보셔야 되는데, 예, 요 그림이 여기 부분의 지붕보죠. 지붕 구조도가 이렇게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요 보가 이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보거든요. 사실은 여기도 보가 있는데 이 보 맞죠? 요 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안 그려준 거지, 친절하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보였을 때 요걸 보고 또 우리는 보라고 안 그러고 얘를 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걸 량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3량가, 5량가 이렇게. 그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하나, 두 개, 안 돼,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는 요게 양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게 지금 여기 위에서 봤을 때 평면도로 보면 이 보가 첫 번째 있는 이 용마루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해서 얘를 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삼량가라고 부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이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풍보라고 부르거나 대들보라고 부르는 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직교 방향으로 오는 것들을 돌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삼량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얘가 이제 더 건물이 커지면 오량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들보가 여기 생기고 기둥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도 대공이 있고 오량가 이렇게 말할 때 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골조를 짜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골조식이라는 것을 부르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집만 설계를 해도 횡력에 대해서는 벽이 저항해서 아까처럼 해결이 되는 걸 알았는데 이 위에 있는 이 양들, 보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공들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구조를 조금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까지 강의하는 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중이 전달되는 부분, 이게 제가 어느 대학에나 가서 2학년 때 강의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집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위에 쏟아지는 하중이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도리까지 갈 것이냐, 여기 위에 있는 지붕 위에 있는 도리까지 얼마만큼의 하중이 갈 것이냐, 거기 밑에 있는 대공화한테는 얼마만큼의 하중이 갈 것이냐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알 수 있어요. 건축가라면 반드시 거기까지 알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이 건축가 구조라는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이미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2장에서는 하중이 어떤 거고 그 하중을 받았을 때 부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응력이 어떤 건지 알아서 그 하중을 받은 것만큼 내가 응력을 낼 수 있으면 이 구조는 무너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구조 설계한다는 건 그런 뜻인 거다. 하중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응력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목구조에 있어서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써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꼭 설명하고 싶었어요. 사실 어떤 재료도 이게 다 똑같거든요. 목구조 아니고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가 이놈의 응력 구하기가 사실 가장 어려워요. 가장 복잡하고 아주 까다로운 재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아주 높아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응력을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재료가 뭐냐 하면 그게 목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나 다 쓸 수 있고 엄청나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구조를 공부하는 일은 건축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구든 할 수 있으면 비용 없이 시작하셔도 좋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중 계산하는 법에 부재 응력 계산하는 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중 계산하는 얘기를 하려면 자기 무게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이나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재료가 존재하면 그것을 내가 슬라이스해서 잘라내는 것만큼 무게의 성질을, 사이즈를 조정하고 크기를 달리할 수 있어서 그것도 알아보고 내가 만들어내는 건물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장에 빼곡하게 잘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구조에 대해서도 좀 친근감 있게 도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중에 대한 이런저런 종류 얘기도 써놨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자, 메인은 이겁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각종의 하중이 발생할 때 하중이 어떻게 이 각각에 있는 부재들로 전달되냔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가 골자인 거예요. 아까 그 3년과 어쩌고 얘기했던 그 도리나 그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도리까지 가는 하중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이 일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걸 이제 보이려고 간단한 이런 정사각형의 골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료는 뭐가 됐든 간에요. 일단 하중은 면으로 작용한다. 이 바닥의 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가장 편하세요. 이게 첫 번째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곡 쭉뭐 숫자 써 있는데 여기 있는 단위가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킬로뉴턴. 그걸 이해시키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 그림 뭐냐면 양탄자 같이 나무 양탄자 같이 이렇게 잘라놓은 게 가로 세로 1m인 하나의 조각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조각을 이렇게 잘라서 단위 조각 하나당의 무게로 우리가 모든 무게를 건물에 작용하는 무게를 치환하려고 든다. 그것이 가장 편안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1m, 1m들이 모여서 부재에 오는 하중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얼마나 무거운가, 이 재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보려면 항상 그 재료를 1m, 1m 단위 조각으로 면적으로 잘라놓고 그 안에 구성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안에 콘크리트인가? 위에 난방이 있나? 아니 밑에 뭐가 달렸나? 혹은 심지어 사람이 올라가나? 얼마나 올라가나? 1m, 1m에 사람이 얼마나 올라가나? 그것까지 해서 단위 면적당 하중을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면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단위 1m, 1m 조각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이 면에 하중이 빼곡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려 달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그림 보면 이 바닥에 빼곡하게 이제 올라가 있는 것들이 내가 부재를 이렇게 잘라서 보낸 보, 혹은 그 밑에 받쳐진 기둥 이런 것들은 설계하는 사람의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 배열에 따라서 좀 조각들이 분할되거나 분리되는 거예요. 배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받쳐진 보가 있으면 당연히 이 슬라브를 받치겠죠. 이쪽에도 보가 있으면 받치겠죠. 그 받치는 것들의 중간에 쫓아가면서 그 하중들을 양분해서 가져간다라는 특성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보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반 조각이 가고 그렇겠죠? 저쪽 사이에서의 반이 오고 그래서 양쪽에서 오는 것만큼 옵니다. 지금 편의상 이 그림을요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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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이렇게 4조각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두 조각이 가니 여기는 몇 미터가 가겠어요? 2m가 가죠. 편의상 제가 이제 일부러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반이 간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두 조각이 아니라 여기 사이에 있는 조각이 6조각이다 그러면 여기 반 얼마 가겠어요? 3조각이 갈 거 아니에요. 6조각이라는 건 6m란 뜻이잖아요. 6m의 반이 그냥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중이 작용하던 것은 1m 조각에 작용하는 하중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길이를 곱해주면 몇 개가 작용하는지 몇 개의 하중이 가는지는 그 다음에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여기서부터 항상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몇 주를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면에 작용하는 하중이 내가 배어라 하는 보에 따라서 분할되어 간다. 반을 나누고 거리를 곱하면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대충 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흘러서 가져가는 것에 따라서 보가 휘고 결국에는 기둥이 가져가고 그렇게 보나 기둥에 작용하는 힘이 돼서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듣던 휴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좀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기본에 있는 기본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매뉴얼을 한번 보죠. 다시. 이게 요 지붕면이 이렇게 위에서 본 그림인데요. 뭐 경사졌던 수평이든 아까도 제가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직사각형인 것처럼 생각해 달라고 그랬는데 엄밀 계산을 할 게 아니면 그렇게 계산하셔도 충분히 아무 지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덕공이 아니라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작용계가 작용한다 혹은 눈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하중은 이 면 위에 작용하는 뾰족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단위폭 1m, 1m당 하중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1m, 1m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작용한다. 할까? 2m, 2m 한 조각씩. 그런 것들이 이 하중이 여기에 이렇게 작용하고 또 1m 조각, 또 1m 조각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작용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아까 그림 보고 그렸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보가 있고 또 이쪽에 보가 있으면 또 이쪽에 보가 있으면 그 보와 보 사이에 반만 하중 일이 갈 거 아니에요. 또 이쪽에 반만 일이 하중이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조각이 결국 이 보를 괴롭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m 제곱당 있는 하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곱해주면 그뿐인 거예요.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중이 작용하는 그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기 요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 이 보는 여기서 받치고 있고 여기서 받치고 있어서 이만한 스팬을 건너가는 보잖아요. 그 보 위에 양쪽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이 이렇게 등분포로 작용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 아주 흔히 많이 풀어왔고 우리가 많이 수업 시간마다 했던 자 여기를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등분포 하중을 받을 때 휘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이 돼서 이 모멘트를 견디는 전단력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전단력도 견디는 그런 목재 부재를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하려면 부재력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이제 그것도 하중도 뭐 데드로드마다 라이브로드마다 이렇게 있으니 이제 이 하중값 여기서 발생하는 부재력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목구조라는 것에 한정해서 프로그램으로 가서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에 가서 뭔가 이제 계산도 해보고 사이즈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구조 역학이니까 목구조 뭐니 관계없이 최근 콘크리트고 뭐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이제 능력은 좀 있어야지 이걸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도 다 마이너스로 하니까 이런 거를 해볼 시간이 잘 없어요. 저는 좀 그 라이더스 믿지 말고 손으로 좀 이런 거 많이 해봐라 이런 거 권하고 좀 그러기도 하는데요.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사실은 이거를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싶은데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만들어서 좀 이따가 이제 사용법을 좀 설명드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게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들려고 하는 층수도 입력하게 돼 있고 이 바닥판의 구성의 형태는 뭐 오늘 다 길게 설명 못할 것 같지만 이렇게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루만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서브홈들이 가 있는 집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케이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케이스를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 그림을 잘 보고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기둥이 여기가 다 밑에 있으니까요. 근데 요건데 이쪽 방향으로 3.3m, 이쪽 방향으로 2.7m, 여기는 3.4. 아, 경사진과 반영하기 3.3.
여기도 3.3.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중간에 보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작은 보가 없다고 여기다 0을 해줘야 돼요. 제가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만드신 분.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하중도 또 뭐 조건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건 지붕이니까 이걸 1층으로 하면 그렇게 하고 지붕이고 이건 산책할 수 없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붕에 있는 해당하는 하중이 이렇게 저절로 입력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해놓고 여기 또 뭐 조건을 바꾸면 다 저절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중이 입력되고 뭐 설하중도 여기가 여기 지금 세부색으로 돼 있는 게 다 내가 입력하는 건데 특별히 잘 모르겠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 눈이 여기 이렇게 보세요. 지역에 따라서 눈이 많이 작용하는데 이런 데도 이렇게 표현한 지도를 갖다 놨으니 만약에 강원도에 뭔가 설계하실 일이 있으면 이거 좀 보시고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고 자 그렇게 해서 별로 건드릴 거 없이 여기 프로그램 부지 입력 값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내 보가 등분파 중에 해당되는 보가 중앙의 모멘트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 모멘트가 바로 요 값이다라는 것을 데드로드가 고정화 중일 때, 사용화 중일 때, 설화 중일 때 이렇게 모든 값을 다 이렇게 전단력도 모멘트, M이 모멘트, V가 전단력 이렇게 값을 알려드리는 시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둥에 오는 떨어지는 하중값도 이렇게 충력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어디 가서 요긴하냐면요. 네, 이제 우리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웹페이지. 보밑 기둥. 이제 벽은 다 했으니까요. 가서 여기도 이제 뭔가 저장을 해서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면 이걸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하고 기본값을 물어보니까 뭐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이거는 그 데이터를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특별히 제가 아무거나 해도 데이터 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 또는 기둥을 선택할 수 있게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서요. 저는 먼저 계산해 본 게 보니까 보를 추가해 볼게요. 보를 추가하면 이렇게 부재명을 입력하는 칸이 뜨고 부재명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자, 어떤 재료를 만들고 싶은지를 알아야 얘가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재료부터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쭉 뜨기 시작합니다. 네, 리스트를 만들 거니까 이제 뭐 이름을 하나 넣어주고요. 지원이라고 넣죠. 그리고 재료는 목재 재료를 묻는 거예요. 목재 재료 중에 구조형 목재냐 집성재냐 차이는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네, 이건 자연산, 얘는 인공산이죠. 네,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집성재 이런 거. 그리고 나무 종류를 물어요. 설계하시고자 하는 나무를 넣으시면 돼요. 이건 삼나무인가요? 참고로 이 수종의 종류의 순서는 강도가 제일 강한 거에서부터 점점 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한 걸로 해볼까요? 삼나무. 등급도, 이거는 집성제에 관한 등급이에요. 집성제에도 이제 이런 등급이 있어서 얘가 뭐,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대칭 다른 등급 구성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등급이 이것도 역시 우리 집성제 나와 있는 스펙 중에 강도가 쭉 다르게 하는 이제 공장에서 약속해서 만들어내는 규격들이에요. 이 중에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 얘도 요 앞에 S 앞에 써 있는 것이 대략 피능력 값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써 있는 게 클수록 강도가 큰 것들이에요. 뒤로 좀 가면서 얘가 좀 커지는 건데 뭐 쉽게 구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이거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단면 형상도 사각형인지 원형인지 선택하고 부재 두께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B가 이게 하중 닿는 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가 보통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 이 하중 닿는 면을 B로 보고요. 나비를 D라고 했는데 용어가 마땅치 않지만 기존에 있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사이즈를 입력을 해도 되고요. 직접 입력으로 바꿔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600 너무 큰데 300만 할까요?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좀 그 난이도를 높여서 따내고 난 다음에 남는 능력도 평가할 수 있게 지금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이것도 우리 목구조 공부 조금 더 하시고 하셔도 되고 노란색으로 돼 있고 이런 거 너무 어려우면 건너뛰셔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스팬을 넣어야죠. 이게 3.3m였나요? 3,300mm로 넣고요. 네, 보지지 방식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반드시 선택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좀 그림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하중을 받고 있는 타입의 본질을 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왔잖아요. 간혹 집중 하중을 받을 때도 있고 등급 하중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하중을 받는 이 모습과 이과 그 경계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산값들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 타입을 매치를 시켜주셔야 되고 참고로 이 팝업이 뜨는 이 기능은 뎁스 부재 나비 D가 바뀌면 이 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부재를 바꾸면서 예를 들어서 입력을 나 300 했다가 싫어 이거 70 할래 이렇게 바꾸면 반드시 이걸 선택하셔서 이거 다시 해주셔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면 프로그램 활용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급파 중이니까 등급파 중 선택할래요. 적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조건을 다 입력하고 여기 하중을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이 부재를 이제 내가 이렇게 300에 뭐 아니 140에 300짜리로 3나무 집성대로 설계할 거야 라는 건 이 컴퓨터가 알았는데 자 그래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럼 이제 얼마만에 힘이 오는 거야? 라는 걸 얘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 우리가 여기다가 임의의 값을 막 넣어주는 게 아니고 아까 계산한 거 엑셀 어디 갔니? 이러면서 이 엑셀에서 여기 계산해서 나온 게 여기 데드로드도 구해놓고 모멘트 값이요. 라이브로드도 구해놓고 다 구해놨잖아요. 전단력도 구해놨잖아요. 이거를 가져가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 쓰시라고 저희가 이 엑셀을 만들어 드립니다. 3.14 이런 식으로요. 전단력은 3.81. 네. 라이브로드도 4.49. 전단력은 5.45. 설하중도 뭐고 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중을 넣고 이만한 것을 견디나 보자. 네, 여기 기습값도 다양한 조건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특히 부피계수 같은 건 한 번쯤 눌러보시는 거 좋은데 집성지인 경우에 아까 본 것처럼 하중이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값이 좀 깎여지는 경우도 있어서요. 한 번쯤 보시는 거 권합니다. 근데 크게 뭐 여유 있게 설계를 하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출력 영역을 보면요. 지금 입력한 이 140에 300이라는 단면에 하중이 이렇게 모멘트와 전단력이 가해졌을 때 그 재료가 삼나무 집성재로 쓰면 어느 정도의 희목력이나 뭐 응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하중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다양한 개수가 이렇게 사용된 경우 그 부재력에 대해서 핀 모멘트는 판정이 괜찮은지 전단력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레이시오를 보면 여력을 알 수 있어요. 혹시 이제 지금 하중 조합 조건에 따라서 쭉 검토를 해주는데 제일 심각하게 힘을 쓰는 경우가 지금 36%만 발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유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너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줄여볼까요? 여기 실제로 설계는 뭐로 되는지 비켜보세요. 뭐가? 89에 뭐 한 240 있다 그런가요? 89는 90 일본에 89 같은 부재가 잘 없으니까 90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지지방식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풀려서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응용파종으로 바꿔서 적용해야 돼요. 이거 안 바꿀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또 저장하고 출력 능력을 볼게요. 92, 140으로 바뀌었고 아직도 오케이네요. 근데 90%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줄이면 안 되겠네요. 조금 여유 있게 가서 다시 바꾸는 게 더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보 설계 나 90에 얼마? 240으로 할래. 아까 이거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 괜찮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둥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기둥은 기둥 추가로 누르면 기둥이 이렇게 뜨면서 얘도 역시 이번에는 구조형 목재로 한번 해볼까요? 구조형 목재. 수정도 역시 구조형 목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수정이 나오네요. 삼나무류. 등급은 이 구조형 목재는 유관 등급과 기계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1등급이 훨씬 강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축을 받거나 인장을 받는 충격 부재라서요. 단면을 뭐가 됐든 그냥 다 전체 단면 다 인정해 줄까? 라고 물어보는 총단면과 순단면이라는 거는 뭐 좀 옹이가 있거나 어디가 좀 따졌거나 그러면 그걸 아주 엄밀하게 다 띄고 엑기스로 쓸 거면 나 넣어줄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웨이브, 어리버리 참단면 이렇게 하고, 단면 영상도 고를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두께도 고를 수 있어서 이번에 기둥은 90에 90, 뭐 89에 89 정도 해볼까요? 작을 때 뻔하니까. 네, 따냄도 역시 반영할 수 있고요. 기둥의 길이, 압축제의 길이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거나 합시다 그냥. 2m. 네, 먼저 이렇게 길이를 넣고 여기는 좀 아까도 보여서 좀 설명 좀 할 거예요. 이 벽에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클릭하면 지금 이제 여기 입력이 활성화가 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안 들어가나? 네. 안 들어가네. 요거는 좀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기둥이든 보든 간에요. 이게 벽에 붙어 있으면 좌골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좌골. 자, 눌렀을 때 이렇게 부자가 이렇게 휘거나 비틀리거나 이런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견딜 수가 있어요. 많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많이 견디는 게 우리한테 도움되는 경우가 이렇게 우리한테 실감이 온다기보다는 항상 보통의 경우가 벽이 붙어 있거나 지붕이 붙어 있는데 가끔 아닐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휙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독립적으로 서 있는 그런 경우다 그러면 얘를 꼭 체크하셔서 그걸 이제 얘를 하게 되면 좀 이따 제가 이거 부착이 됐을 때 안 됐을 때가 부재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걸 좀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좀 넉넉하게 3m 좀 해봅시다. 지금은 벽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가 항상 디폴트예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서. 그리고 가면 여기도 역시 하중을 입력하는 그런 순간이 나오는데 그때 아까 엑셀에서 보면 내가 볼을 구했으면 밑에 기둥도 이렇게 구해져 있거든요. 축력이 기둥에 작용하는 압축력 이렇게 구해져 있는 건데 이게 데드가 3.81 5.45 스노우는 지금 현재 무시. 이 기둥은 보시면 충력만 작용할 때가 아니라 모멘트하고 전단력이 작용할 때도 좀 이렇게 상위 버전으로 넣었는데 얘도 역시 노란색이잖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데드로드하고 라이브로드에서 상황에서의 충력을 입력을 해줬고요. 그리고 개수값도 역시 관찰을 한 다음에 저장하고 얘도 출력 영역으로 가보면 네,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준의 재료의 허용력이 보여지고 작용되는 하중에 따라서 부재력이 굉장히 많이 남네요.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네요. 17%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89야 89가 하중이 너무 적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요 기둥도 알고 보면 벽이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독립적으로 혼자 서 있는 대목이죠. 이런 것처럼 벽이 안 붙어 있을 때 한번 볼까요? 벽이 안 붙어 있는 거죠. 여기 벽이 부착되어 있지 않느냐 체크를 하고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벽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벽이 안 붙어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러면 하나도 안 붙들어 주냐? 아무도? 이런 뜻이어야 돼요. 네. 이 KL이라는 게 진정한 혼자 가는 거리가 얼마냐? 사실은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디폴트는 자기 부재 거리를 그냥 드렸고요. 우리가 디폴트는 그냥 드렸고 간혹 왜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찌른 부재가 있다거나 이쪽 옆으로는 없는데 저쪽 직교 방향으로 찌른 게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붙들고 있는 거리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XY 방향 거리가 각각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높은 기둥일 때 혼자 서 있는 게 편치 않아서 중간에 허리보 같은 것들을 보내다 붙잡는데요. 그럴 때 이걸 유용하게 쓰시면 돼요. 자, 어쨌든 벽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클릭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확인하고 출력 영역에 가서 봤어요. 아까는 한 17% 정도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일을 하나 볼까요? 60%까지 일을 해야지만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중을 받을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부재 쌓여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60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75, 75도 한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설계 안 먹는 방법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한 땀 한 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재력을 계산할 때 이제 우리는 나는 뭐 아무리 마이더스를 하고 뭐 이러더라도 큰 부재를 예측하는 것들은 대략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 이 시트를 좀 활용해서 들여다보고 해야지 뭐 모델링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세세한 검토는 되게 구조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은 마이더스나 뭐 이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해석을 하셔요. 해석에서 읽혀지는 부재력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영역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엔지니어들도 좀 편의를 얻으실 수 있기 위해서 많은 애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개발을 하려니까 돈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노력 중이고요. 뭐 초짜든 뭐 베테랑이든 간에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부재력을 예측하고 가늠하고 계산해서 하는 것이다. 뭐 오류가 생기면 주로 이런 데서 오류가 생기고 다들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이렇게 재료를 입력하는 거예요. 올바른 재료를 입력해야 그 재료의 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여기서 아주 다양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구조용 목재를 쓰는 거냐 아니면 집성재를 쓰는 거냐 이제 이런 차이도 좀 보여드렸지만 이도저도 아니에요. 요거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라이브러리는 사실 저희 기준에 있는 라이브러리거든요. 제가 마음대로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아주 많은 재료가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오게 되거나 그런 재료들은 진짜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여기 직접 입력이라는 칸도 만들어 드렸어요. 이 라디오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재료에 힘입력을 이제 이건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물론 쓰시겠지만 되게 재료를 수입해 오시나 이런 분들한테 그거 좀 주세요 이러면 거의 줍니다. 사실은 그 성적표가 붙어서 나오는 거죠. 자기의 그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직접 숫자로 하나하나씩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든 간에 범용으로 쓸 수 있대. 지금은 이제 이게 구조용 목재로 해놓고 나서 자유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집성세가 되면 조금 더 복잡하게 많은 값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것도 그 수입해오는 분들한테 그 받으시면 되고 다 입력 못하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정도 요거랑 요 것들만 정확히 넣어주면 아마 대충 계산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쓴 재료가 뭔지 알게 하는 재료명 정도 집어넣고 그러면 충분히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또 화재시나 뭐 외국에 있는 재료도 쓰는 것도 이런 것도 뜨네요. 이렇게 하고 출력하실 때는 부지 리스트 출력 하면 부지 리스트가 이렇게 쭉 출력이 되게끔 설정이 좀 돼 있고요. 이제 많은 부재를 세팅하거나 설계하더라도 그게 가능하게 했고 출력에 쓰는 부재 아닌 부재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리스트를 쓰고 싶다. 많이 연습해봤는데 이거만 보고 싶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부재 설계 출력을 누르면 그 아까 하나하나 계산했고 어떤 능력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모든 자료가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서가 나와서 모든 부재를 한꺼번에 다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이제 이거 조금만 이거 매뉴얼 만들어서 제가 다 또 이렇게 놓을 거거든요. 놨는지. 하여튼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이런 집들은 분목구조도 선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부재 하나하나도 충분히 마음 먹고 계산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해보시면서 보다 더 많은 질문을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건 당연히 괜찮고 프롬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마이크와 테이블 이런 기능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프롬 기능이 있거든요. 이 프롬에 우리 지금 그동안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면서 포럼했던 것도 올려놓기도 하고 프로그램 매뉴얼도 이렇게 빼곡하게 올려놓고 있고 목구조 설계하실 때 필요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도 엑셀에도 벌써 올려놨네. 옛날 거. 네. 이거 바꿔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와 테이블은 지금 아직 이제 활성화를 열심히 시키고 있지 않은데 여기다가 그렇게 질문사항도 서로 올려놓고 그러면 공유할 수 있잖아요. 아 나도 그거 몰랐는데 저희도 답한다는 저희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접합부나 이런 거 개발하면서 금방금방 물어볼 수 있는 책북 같은 거 생각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중목구조라는 골조식 구조의 벽에 대해서 설정하는 법, 벽의 능력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생활 중, 즉 바람과 지진에 대해 저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부재로 오는 이제 수평하중은 아니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수직하중을 각각의 보나 기둥이 어떻게 뜯어서 가져가는지, 여기를 가지고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그리고 그 하중을 받아가는 방법 정확히 계산하는 거. 엑셀시트 소개하면서 도와드렸고요. 그렇게 하중값을 정확히 알면 다양한 수종과 여러 가지 목재로 단면을 계산해내는 거는 일도 아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 이 종목구조의 보기동 설계법이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이 써보시라고 이제 프로그램권도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고 하니까요. 제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홈페이지나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우기도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도 역시 또 좀 개선시키고요. 저희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